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그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시즌1 12편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시즌2를 기다려 주셨는데요.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가 집권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이제 5공화국 시즌2에서는 이 5공화국이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살기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또 역사의 증인들을 모시고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근현대사 전문가 김용삼 대기자님 그리고 전두환 정부 5공화국 시절에 교육부 차관을 지내시고 그리고 동아대 총장도 역임하셨던 조규향 전 교육부 차관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때 네. 제가 교육부 차관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후에 하셨죠? 노태우 대통령 때 했고 예. 전두환 대통령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최 대통령에 하야를 하고 예. 예. 바로 정 대통령이 임명이 되었을 때 첫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상주 교육문화수석 산하에서 일을 하셨나요? 예. 아. 그때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에서 처음으로 예. 교육문화수석이 생겼어요. 아, 그때 처음 생긴 건가요? 예, 처음 생겼습니다. 아. 그때 이상주 수석이 이제 예. 비서관들을 짜는데 예. 청와대 경험도 있고 교육 경험도 있고 예. 이랬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탁이 됐어요. 예. 청와대 비서관 생활은 보통 보면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근무를 합니다. 예. 근무를 해서 익혀가지고 그다음에 정상 발령이 나면 그때 예. 근무하는데 제가 8월 말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갈 때는 교육 비서관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알았는데 가서 한 일주일 근무를 하고 나니까 예. 그다음에 국보위가 해산이 돼가지고 예. 그때 학생 데모 학생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날 즈음이 돼서 예. 그때 청와대 핵심 참모인 그 스리허 예. 이수석 예. 이런 양반들이 교육비서관 교육부 관료 출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국보위의 교육분과위원회에 있던 김상준 예. 대령이라고 예. 육사 19기 예. 그 양반을 앉혀야 된다 그러고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될 형편이에요. 예. 그런데 내 뒷자리에는 후임이 와서 이미 앉았어요. 아. 오도 가도 못할 그런 형편인데 이상주 수석이 그러면 문화체육 담당 비서관을 해라. 그래서 그 눌러 앉아서 약 3년 몇 개월간 예. 청와대 비서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네. 그야말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5공이 이제 막 그 으쌰으쌰하면서 예.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당시에 청와대의 그 분위기나 이걸 좀 잘 아시겠네요. 예, 그때는 잘 알죠. 모두 다 그때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예. 새로운 뭘 해보자. 특히 국보위 시절에 하고 있던 그 정책들을 예. 계속해서 발전시킨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그때 49인데 예. 이상주 수석도 허삼수 그 레벨 예. 허화평시 이 레벨하고 같은 42, 셋. 그리고 저는 그보다도 4년이 38, 9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 당시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그야말로 막 혈기왕성
그렇습니다.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예. 41, 그렇고 예. 거의 다 오. 41, 2, 예. 30대 후반 그랬습니다. 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조규양 차관님 사진이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를 했고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셨고 예. 한양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한국방통대 총장을 하셨고 예. 동아대 총장을 역임하셔서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교육부로 가셔서 예. 교육 담당하고 예. 청와대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나중에 교육부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돌아갔어요. 예, 예. 제가 고시 행정과 예. 그래 행정고시를 돼 가지고 66년도에 교육부에 발령을 받았어요. 예. 1966년도에. 예. 그러다가 박 대통령 말기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예. 들어가서 일을 좀 하다가 예. 그 다음에 12.6을 맞이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때 최 대통령 밑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없었나요? 예, 왜냐 그러면 예. 이 실권이 없는 대통령의 밑에서 누가가 이랬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불려가신 거예요? 예, 불려갔어요. 예. 저는 그 불려갈 때까지 문교부에 돌아와가지고 보직도 못 받고 예. 책상만 하나 차고 앉아 있다가 예. 다시 왔죠. 그러면은 그 청와대에서 세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나요?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예. 대통령, 전두환 예, 대통령. 오. 그리고 그 한참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제 교육문화 수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네 명의 대통령을. 예. 그래서 친구들이 예. 청와대를 뭐 너 안방처럼 들락날락하느냐. 아, 그러시군요. 제가 가고 싶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가기 싫으셨습니까, 그러면? 가기 싫은 것도 아닌데 네. 그래도 공무원 기본 자세가 예. 부르면 가야지. 아. 예. 예, 나라와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해야지 예.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네. 그 요 사진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사진입니다. 예. 왼쪽은 이제 이순자 여사. 예. 이때가 그 49세 때 대통령이 되셨고,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그러면 청와대로 가시기 전에는 뭐 전혀 일면식도 없으셨겠네요. 예, 거의 없었는데 먼 빛으로 제가 박 대통령 때 행정관 했을 때 네. 전두환 대통령 그때 당시에 경호실에 차장인가 뭘 했어요. 작전 차장부를 하셨죠. 예, 작전 차장부. 예, 예. 그때 먼 빛으로 봤는데 뭐 저 양반이 전두환인지 누군지 하는 것도 뭐 어선풀이 알고 예. 그런 정도인데 또 저 양반은 또 군대로 다시 돌아갔고 예. 그래서 인연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그냥 그 청와대가 네.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청와대 그 참모진들도 아주 뭐 혁신적으로 젊어진 것 같은데 그 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이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다르시던가요? 그 전하고도 많이 달랐죠. 예.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는 저 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오공화국 와서도 군 출신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 관료도 네. 굉장히 많이 오고 정치인 출신들은 거의 없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막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 요직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 국정에 좀 어떤 그런 그 젊고 혁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기나요? 많이 담지요. 저 수석 회의 때 예. 이야기 오간 거라든가 예. 우리 비서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예. 전부 다 의욕에 찬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예.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특히 관료 사회, 네. 그다음에 정치인 사회 이런 게 아주 혁신적으로 이 세대 교체가 단행된 게 두 번이 있었어요. 네. 한 번은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대폭 젊어졌고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44세, 네. 김종필 씨가 36세 네. 이렇게 그냥 뭐 한 몇십 년 젊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번 완전히 물갈이가 됐고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18년 지난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49세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허화평, 허삼수 이런 그야말로 실세가 40대 초반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의 아주 혁신적인 그 세대 교체가 단행이 됐는데 네. 단행이 되고 나서 새로 그 구성된 멤버들이 도원 결의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 건 한 적이 예. 난 없는데 예. 뭐 업무 끝나고 나서 한번 사적으로 만났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공식적으로 뭐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비서실 식당에서 네. 점심 때 모이면 전부 다 어기가 통하는 그런 예. 그때 식당에 행정관 식당이 따로 있고 비서관급 이상 식당이 따로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예. 또 사무실에서 못했던 이야기, 예. 뒷이야기도 많이 오가고 예. 그랬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그 조규양 차관님을 모신 이유는 예.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뭐 이분이 무슨 뭐 대통령을 그 전에 해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 취임을 하면은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취임 초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 군정 3년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4년 임기 첫 임기 도합 7년 동안은 완전히 개판을 쳤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그 존경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첫 임기까지는 절대로 그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막 국정운행의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이 국가 통치에 대한 그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큰 무리 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국정 운영을 자신 있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재임 하자마자 엄청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 대통령을 공부시키는 그 실무 일을 사실은 조규양 차관님이 하셔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뭐 우리 3월 초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네. 이분들도 뭐 보나마나 뻔할 거예요. 그냥 대통령 되면 헤매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게 뭔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면은 정말 졸지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네. 제가 듣기로는 예. 보안사령관 시절 예. 때부터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제가 문교부에 있을 때 이규호 예. 장관이 예.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규호 장관이 되기 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의 그 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예. 그 무슨 실 네네. 있었는데 그걸 맡고 있을 때 이 양반이
이 보안사령관한테 예.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그 이야기를 그 양반이 면담하고 와서 그다음에 청와대에 와서 우리 행정관한테 제가 그때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독일의 정치 교육 예. 그걸 상당히 많이 설명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뿐만 아니라 저 KDI에 있는 교수였던 그 김기 안 교수 저쪽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아웅산의 김재익 씨, 예, 김재익 씨. 예, 김재익 씨, 박봉환 씨, 예. 이런 양반들한테 많이 듣고 특히 그 저기 허문도 비서실장이었죠 그때 아마 예. 잠깐 해서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면담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저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그때까지는 나라를 이래 추스려 가지고 예. 11.6 때 흐트러진 그 상황을 추스려서 뭘 하는데 그 기간을 그때 우리 이상주 수석하고 저희들이 앉아서 이야기가 이거는 공성기간이다. 성을 공격할 때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예. 일단 성이 함락되고 나면 중국 역사에도 보듯이 예. 되면 수성을 해야 된다. 예. 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을 지킬 때는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을 전부 다 일치 단결시키는 예. 일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외교도 해서 저 밖에 있는 외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딜을 튼튼히 하고 예.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공성했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자꾸 그 해야 된다 하고 특히 전두환 씨 같은 분은 예. 군 경력 외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라. 예, 듣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 그때 이상주 수석이 이상주 수석은 전에 정신문화연구원 기조실장을 했어요. 예. 서울대학 교수를 하다가 젊은 교수들 그래 들어와 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연 같은 걸 하는 게 좋다. 예. 경연요. 예. 아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 왕이하고 왕의 예. 공부. 어허. 그래서 그때 많은 사학자들이 예.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을 역사적 인물로 장군을 내걸고 그걸 했다면 예.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는 문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자라는 걸 듣고 예. 그래야 된다. 그래. 제가 전두환 대통령 일대기를 한강에서 북악까지 가는 책을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제 친구가 쓴 건데 예. 그걸 읽어보고 여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분이다. 아 전두환 대통령이요. 예. 어허. 그래서 항상 육사 댕길 때부터 리더십이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육사 11기에 선두주자로 쭉 올라온 거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허화평 이사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 육사 그 11기부터가 이제 4년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뭐 일본식 그 교육이었다면 11기부터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커리큘럼도 똑같고 교과서도 뭐 거의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육사 11기생들부터는 완전히 미국식의 어떤 민주군대를 만들기 위한
미국식 교육을 시킨 그 결과물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런 점도 많죠. 예. 왜냐 그러면 그때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식이 아니고 예. 미국 웨스트포인트 식으로 교육을 했죠. 예, 교육을 했대요. 처음부터 진해에서부터 4년제 육군 사관학교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 형편없는 시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수복이 되고 태릉으로 태릉으로 갔죠. 자리를 예. 잡으면서 예. 제대로 된 교육을 했죠. 예. 그때 태릉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수영장도 있었고 승마 클럽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스포츠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삼사관학교 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네. 여기에 보안사령관 시절에 특히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제 공부를 많이 한 이유는 자기가 무슨 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보안사령부가 이제 민간 정보를 그 다루다 보니까 민간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 관련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 관련돼서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야 이거 이 민간 정보를 하려면은 이 경제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 공부를 그때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DI 뭐 이런 데 계시던 김재익 박사, 그다음에 박봉환 씨 같은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인연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으로 발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파격적이었죠. 예. 기존의 정부였다면 그런 건 못하죠. 새로 시작한다니까 이제 그런 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연공서열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김재익 씨가 경제수석이 될 그런 군발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경제 인사들을 만난 분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도 만났지만은 대개 교수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김기환 박사 같은 분도 KDI 원장하셨죠. 그다음에 구본호 KDI 원장을 했던 분, 그다음에 401 씨. 나중에 이제 장관도 하고 또 이제 서상철 씨도 그때 했어요. 이 서상철 씨는 주로 금융 재정, 산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KDI의 구본호 교수는 그때 뭘 했냐면 벤처 캐피탈을 대통령한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KDI 원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이분들 말고 관료들도 좀 차수명 씨라든가 뭐 저분이 차수명 씨 그런 분들을 많이 부르고 또 재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그 무역진흥 확대 회의라고 하는 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차수명 씨가 상력 국장을 하면서 그것도 담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런 모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쿠쿠전자 그게 그 양반이 LG에 그 전기밥솥을 납품하던 사람인데 그렇군요. 밥솥. 그때는 코끼리 밥통이라 해가지고 해외 갔다 오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일본 출장 가는 사람들 전부 밥솥 하나씩 사가지고 왔죠. 그 중소기업 그 모임 그 회의에서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전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왜 전기밥솥 이거 하나 옳게 못 만드느냐. 그래 딱 일어나가 수입을 딱 6개월만 강력하게 통제를 해주고 세관에서 그 다음에 저한테
근데 LG에다 납품했는데 거기 연구원들을 좀 우리한테 붙여주면 극복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 양반이 쿠쿠 전자를 만들고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 지금은 뭐 밥솥 하면은 뭐 한국 밥솥이 최고죠. 세계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나갔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렇게 군인이니까 상명하복이 철저해가지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감히 뭐 이런 게 없이 다 듣고 공부하고 그런 많이 스타일이셨군요. 그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상주 수석이 경연을 하는데 경영할 사람들을 좀 추려가지고 기본 계획을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경연 그것이 공식 문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도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은 사람 추천해라. 그리고 그 시간은 근무 시간 외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집무실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그 전에 한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 되는 유인물을 자료를 그 양반들한테 받아가지고 가령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 같으면 당신은 뭘 하겠느냐 하면 그걸 유인물 넣으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그 전날 대통령 본관 그 침실에다가 사무실에다 올려줍니다. 그럼 이 양반이 그걸 쭉 공부를 해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딱 만났는데 처음에는 수석이 그 배석을 했는데 나중에는 수석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45분간은 강사가 학자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박 전두환 대통령은 그 15분 후반에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됐나 하면 한 1년 반 이상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인물을 우리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하루 지나면 전 비서관급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공문도 끝난 지도 뭐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게 매주 그게 막 15페이지씩 나오는 거면 책임돼요, 완전히. 그러면 저 경연은 그 조선시대 경연을 보니까 그 신하들하고 신하가 새로 배울 내용으로 읽으면 왕이 그 내용을 따라 읽고 신하가 글의 뜻을 설명하는 수업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그 방식대로 한 거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분야를 하셨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정 이제 전반에 관한 거였어요. 예, 국장 전반에 관한 거죠. 경제 분야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분들이었고 역사도 많이 했어요. 최영희 씨가 국사편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역사를 하니까 전 대통령이 좀 더 해라. 그래서 이분이 3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있었던 박영석, 이승무, 박영석 씨는 독립운동 그쪽으로 많이 했고, 그분은 독립운동 전공이니까. 그리고 이승무 씨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철학이나 국학에 관해서는 유성국 교수가 그때 정문현에 나와 있었는데 이 육아 사상,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후에 이분은 정문현 원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성모 씨 예. 정치 사회학 뭐 이런 분하고 이 양반도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도 했고 그 예. 후에 김여수 교수라고 예. 이 영어를 아주 기차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철학인데 예. 서울대학 교수였고 이분이 김철수 상공부 장관 형이에요. 예. 이분도 만나겠고 그 다음에 예, 문화 분야는 미술사를 한 안휘준 교수. 예. 와, 그러면은 뭐 문화에서부터 예. 정치, 경제, 뭐 역사 뭐 안 다룬 분야가 없네요. 특히 이 유가 사상을 하고 나니까 예. 근데 불교 호국 사상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오호. 해가지고 예. 호국 불교에 대해서 동국대학 교수가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이 유명한 국악 예. 한만영 교수라고 예. 이 우리나라 판소리 체보도 하고 예. 육자배기 체보도 한 한만영 교수 예. 이 사람도 데려다가 이제 듣기도 하고 이야. 정치에는 예. 이홍구 전 총리 뭐 이영구 씨. 예, 정종욱 예. 씨 예. 그다음에 청관우 선생 예. 신용화 예. 그다음에 이영호 교수가 했는데 이 양반은 나중에 체육부 장관을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예. 아, 이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제 픽업해서 예, 그 당장은 그 픽업을 안 했지만은 예. 자리가 생기나면 그분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사람 한번 써보자 하고 예. 그때 인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 전남대학교 모 교수가 그때 예. 한번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때 처음에 우리가 원고를 좀 사전에 좀 내라 그랬더니 자기는 원고 없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상당히 오락가락했어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는 김정흠 교수. 예. 그때 이제 과학평론가 물리학자인데 양자역학도 이야기를 하고 이 양반이 한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될 건데 미래의 지향적인데 한국에도 IT 산업의 앞으로 올 거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 1980년, 81년에 예. 디지털이 뭔지 누가 알았나요? 그래요. 그 특히 또 하나 재밌는 게 예. 김성호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였어요. 중앙대 교수죠. 예.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게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화될 거다. 그래서 이 DNA를 해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을 절대 훼손해가 줄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됐죠. 됐는데 이 식량 생산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통일bio 예. 그걸 하면서 그때 굉장히 부각이 됐던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김승호 씨는 나중에 농림수산부 장관을 했죠. 예.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예. 등장을 하셨는데 자, 요 회고록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공부를 그 가르친 그 사람들 얘기 이름이 좀 나옵니다. 경제 분야는 서상철 고려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교수,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 이런 분들을 만났고 경제사회 분야, 정치사회 분야는 정종욱 서울대 교수, 황성모 서울대 교수, 김종휘 국방대학원 교수, 황인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영호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역사 철학 부분에서는 천관우 전 동아일보 주필, 유승국 성균관대 교수, 최영희 고려대 교수,
이성무 국민대 교수, 박영석 건국대 교수, 김여수 서울대 교수 등이 있었고 물리학자인 김정음 고려대 교수, 미술사학자 안희준 서울대 교수, 국악정보가 한만영 교수 나오네요. 네. 국악은 또 왜 또 그 관심 가졌는지. 이 한만영 교수는 네. 그 양반을 제가 그 후에 친해가지고 알았는데 예. 원래는 동성고등학교에 천주교 학교에 다녔어요. 예. 그래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물리대. 예.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생겨가지고 이 양반이 저 성당에서 성가대 예. 거기에서 노래도 하고 뭐 이거 했는데 국악으로요? 아니 그래가지고 예.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국악과를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이 양반이 국악과를 나오고 그때부터 녹음기 가지고 남도 예. 전라남도나 뭐 전라북도 이런 데 댕기면서 체보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오음계 우리 그것밖에 없었지. 공상각지요 그 음계가 있죠. 이게 이제 8음계 이걸 가지고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악보를 참 만들고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했던 아주 우리 국악 발전에 굉장히 독보적인 공헌을 한 분인데 그 후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옛날에 그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한 달인가 2주인가 3주 하면서 거기에 이 양반이 꼭 나가가지고 국악의 멋을 거기서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특이한 분이에요.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미국 가서 목사가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모셔다가 공부를 한 분이 1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50명 뭐 이래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3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제 후임 때까지 조금 하다가 그 후에 끊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그 중에 이제 이분은 꼭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다 하는 분들을 그 이제 픽업을 한 게 401 씨를 재무부 장관에, 서상철 씨를 동자부 장관에, 이영호 체육부 장관, 김기환 상공부 차관, 유승국 정신문화연구원장, 박영석 국사편찬연구원장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픽업해서 국가 일을 맡긴 거네요. 그리고 김정희 씨는 저 외교안보 수석까지 했어요. 그렇죠.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쿠데타든지 뭘 일으켜서 이렇게 딱 집권을 했으면은 논공 행사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측근들에게 자리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인재들을 강의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인재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직을 맡기는 이런 경우는 저는 제가 공부하는 거 안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특징 아닌가. 그리고 또 자기가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 어떤 지식을 넣어주고 평가를 해준 그런 사람들이 머리 깊이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자리가 나오면 그 사람을 한번 써보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 군 출신이긴 한데 내각의 그 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하고 총무처 장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네, 별로습니다. 총무처 장관이 누구였던가? 그때 김용갑 씨가 했나요? 김용갑 씨도 좀 했죠. 하고 군 출신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국방부는. 특히 경제부처는 저 남덕우 씨 후임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서강학파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승윤 씨, 뭐 예, 이런 이승윤 분들. 씨 뭐 많이 왔습니다. 그 군 출신들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예. 이 전두환 대통령 때는 많이 줄였어요. 아. 줄여가지고 그러고 제가 이제 뭐 그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예.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때는 많은 분들이 하고 특히 언론계 출신들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렇죠. 예. 허문도 씨가 조선일보 출신이고 이수정 씨, 예. 뭐 그다음에 김성익 씨도 됐고 제 후임에 있었던 이경문 씨고도 언론계 출신이고 아, 여러 명이 있었고 네. 이 양반이 언론 통폐합도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예. 특히 체육 부분은 예. 본인이 관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 86 아시안 게임이니 88 올림픽 이거 유치를 해놓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노태우 무임소 장관 하던 분을 체육부를 만들어가지고 체육부 장관도 예. 시키고 그랬지요. 네. 그 지금 조기영 차관님은 이제 원래는 교육 담당을 하러 왔다가 이제 문화체육으로 이제 이제 바뀌셔서 네. 요 부분은 이제 일종의 문화에 해당한다고 치고 예. 체육과 관련해서 또 이게 그 50에서 중요한 이 정책이 있었다면은 무엇보다도 예.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유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 뭐 남도부 총리 회고록에 의하면은 결사 반대했다. 예. 내각 의원들 전부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이거 유치해야 된다. 우리 경제 위기 이거 얼마 안 간다. 그러니까 이거 유치해서 우리 국군을 융성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거의 뭐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유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이 정확한 정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예.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모두 다 되겠냐. 일본이 나고야 올림픽 그 유치단을 예, 만들어 가지고 한참 오래 전에 한참 활동을 오래부터 했었죠. 하는데 이 예. 뒤늦게 출발해가 되겠냐. 예. 안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각에서도 그걸 했는데 예. 이 전두환 대통령은 뭐냐 하면 이걸 어떤 우리 나라의 도약의 예. 발판을 삼자. 예. 그래서 스포츠 산업도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우리 환경 정비, 한강 개발 계획 예. 이런 것도 다 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슨 사기를 진작시키는 자신감을 심어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강력하게 해서 특히 정주영 씨를 불러다가 예. 한번 뛰어보자. 예. 그래가지고 전 부서가 다 나섰죠. 예. 나섰는데 아무도 나고야를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일본도 아예 예. 상대도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정말 여기에 이제 총리실에 있던 이현택 씨 예. 나중에 체육부 장관도 예, 했지만 하셨죠. 이분이 정말 뒤에서 중간 단계 민간하고 이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사 댕기고 전 공간에다가 그 하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한 표를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전공을. 예, 그래서 처음 시작은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예. 경부 고속도로 할 때도 반대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 보니까 이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예.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예. 그래서 정부 종합지원위원회를 내각에다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고 체육부를 만들고 예.
그리고 일변 환경, 정비, 교통, 통신. 그때 통신에 이제 그 오명 비서관이 예. 최신부 차관으로 또 가고 그래가 통신 관계 이걸 많이 하고 그걸 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유치를 해놓고 우리가 성적이 나쁘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후진양성, 예. 꿈나무 육성이라 하는 걸 그때 했어요. 예. 그때 꿈나무 육성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예. 체육 선생들이 전부 다 자기 학교에서 특출한 친구를 전부 다 학생을 뽑아가지고 스포츠 분야에서 뽑아가지고 예. 도 단위로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되면 이제 태능 선수촌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꿈나무 어린애들을요? 예, 어린애들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통뼈는 권투 선수로 가슴이 새 가슴인 거는 씨름 선수로 예. 손가락이 길면 농구 선수 뭐 하체가 길면 뭐 어째 이런 육안으로 봐가지고 했던 걸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도 단위로 데리고 와서 예. 기록을 재고 뭘 하고 그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꿈나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황영조예요. 마라톤. 예, 한참 후에 이제 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예. 마드리드가 아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예, 예. 거기에서 몬주익 예. 경기장에서 우승을 했죠. 그런 꿈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 단체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를 대한체육회 회장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 이 양반이 돈을 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과학화가 과학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연맹에서 하는 걸 보면 전부 선수 출신이 전무도 하고 예. 회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통계도 없고 예. 뭐 그래서 경기연맹장들을 전부 다 기업인들을 시키라. 돈을 내는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된 게 육상에는 한전 박정기 씨가 예. 그하고 배구는 효성, 예. 한일합섬 이런 데서 하고 축구는 대한생명의 최순영 씨. 예, 최순영 씨하고 예. 체조는 포철에서 맡고 예. 양궁은 현대 예. 이름만 있고 권투는 한화 예. 김성현 씨가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포츠 이 과학화하는 장비를 예. 뭐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다 비디오 카메라를 줘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통계를 해가지고 한데 그래 전문인하고 이 양반들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예. 저거는 뭐 될만한데 왜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 비디오를 봐라. 예. 통계를 봐라. 그때만 해도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경기는 야구하고 농구였어요. 예, 슈들 하는데 몇 프로가 됐다. 야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걸 이제 과학화를 한 거네요. 그렇지. 과학화한 거고 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긍세 교수라고 예. 서울 4대 체육과 교수였던데 이 양반이 스포츠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예. 그 과학화를 확대를 하고 그랬어요. 예. 스포츠 강국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올림픽만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뭐 선수들이 묵을 그 선수촌 건설에서부터 그야말로 꿈나무 선수 육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모든 걸 다시 시작한 거네요. 예. 거기에다가 또 독일이 아디다스. 아디다스. 예. 그때 독일 출신이 IOC 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이 64년도 동경 올림픽을 하면서 미즈노 아식스 이거를 육성을 해 스포츠 산업이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포츠 산업을 했는데 코롱이 그때 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롱 보고
너는 스포츠 스포츠웨어를 예, 스포츠웨어를 하고 신발은 국제화 예. 하승 해서 나이 저기 뭐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를 했는데 프로스펙스는 미국에 행편 없는 그 상표예요. 예.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프로스펙스도 막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생각나는 게 박종환 씨가 그때 청소년 축구 네네. 단장 박종환 감독, 예. 총감독을 했는데 이 양반한테 아식스나 미즈노 스포츠웨어를 입지 말고 그런 걸 입고 가라. 예.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갈 때는 그런 걸 입고 갔어요. 네네. 갔는데 멕시코 현장에서 딱 박종환 씨가 이걸 위에 자켓을 딱 벗으니까 미즈노께 싹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또 그 방송 보고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게 이제 당사자들로서는 예. 그런 스포츠웨어 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명에 돈을 많이 댄다고. 예. 연습비나 뭐나 되고. 그런데 그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대가 딱 저희 그 40대 후반 그 세대거든요. 예. 1980년대 초중고 나오는 그 세대인데 딱 기억나는 게 일단 교복을 안 입는 거, 교복 자율화된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질문도 좀 주시는데요. 과외가 사라진 거. 그 두 가지가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그거는 아마 국보위 때 했을 거예요. 과외 금지. 네. 그걸 하고 그때 이상주 씨가 과외 금지 전도사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했어요. 과외는 이런 병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발탁이 됐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복 자율화. 네. 자율화지 입고 싶은 사람은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하고 아하. 그걸 해라 자율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막 전부 다 교복 없애는 거로 했는데 너무 그게 심하다 하는 반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두발 자유화. 그렇죠. 머리도 기른다.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가지고 이 분위기가 자유롭게 됐고 또 하나는 유학도 비교적 많이 풀었어요. 해외 유학도. 해외 유학. 그 다음에 관광도 풀고 해외 관광도 여권도 그래가지고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미안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나게 이제 놀고 아니 그게 오늘날 우리 K-팝이나 이거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거 뭐 지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종래에 있던 그런 방식하고 달라서 거기다가 칼라 TV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그 현란한 그게 되고 그전에 색채 칼라 TV 때문에 우리 TV 산업도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패션 산업도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냥 화려한 뭐 이런 컬러의 옷이나 이런 거 뭐 막. 그렇지. 그걸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이걸 지금 다 해낸 거 아닙니까? 완전 자율화된 그런 사회, 자율화된 사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경연대뿐인 건가요? 이것도 다. 그 말하자면 민간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겠죠. 내가 뭐 당사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후에 이제 역사 쓰는 사람이 그런 거를 관점을 맞추면 오늘날의 우리 자유스러운 분위기 이런 게 되고 야간 통금 때문에 저 가정주부들은 반대로 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2차, 3차 하고 우리 때는 야간 통금 때문에 막
일단 12시 전에 술을 다 마셔야 되고 예. 그럼 어제 늦으면 퇴근비 때문에 뭐 움직이지도 교통수단이 못- 없잖아요. 예, 예. 그래 할 수 없이 저 분뇨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 분뇨차는 퇴근금지가 없거든요. 예. 아, 그랬군요. 또 이제 그 50 정부에서 특히할 만한 일은 프로스포츠가 시작이 됐어요. 아, 네. 맞습니다. 프로 야구하고 이 프로 축구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 프로 축구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시작이 된 겁니까? 프로 축구는 예. 우리가 축구 관중이 없었어요 그때. 예. 관중이 제일 많은 게 고등학교 야구 야구가 제일 많았죠. 예. 일어나고 그런데 축구만 하더라도 막 별 관심이 없고 이런데 이래 가지고는 스포츠가 예. 활성화가 안 된다. 예. 그리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특히 주장한 사람이 이학봉 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 그 양반이 처음 그게 한 게 프로야구가 먼저 됐다고 생각 들지만 아닙니다. 축구가 먼저였나요? 아니 축구도 아니에요. 씨름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만기가 스타가 됐잖아요. 예. 씨름이 근데 이만기가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런데도 그렇죠. 막 덩치 큰 아주 선수들 막 기술이 집어던지고. 좋아가 막 예. 뒤로도 넘기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 이학봉 씨 집안을 보면 이학봉 씨가 몸이 좋아요. 가슴이 이래 나오고 예. 목이 이렇고 이런 힘이 좋은데 고향에서 자기 형님이 황소도 여러 마리 몰고 왔어요. 천하장사 집안이군요. 예. 천하장사 아니라도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야구를 했고 예. 야구에는 그때 군산상고 감독하는 그 양반하고 예. KBS 야구 해설위원 하는 사람하고 예. 매치가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됐고. 요 사진이요. 예. 그 프로 야구 아, 시구하신 첫 개막식 날 예. 전두환 대통령이 그 시구하는 장면인데 예. 아 이때도 참 젊으셨네요. 젊었지. 예. 아니 근데 좌파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3S 정책, 뭐 섹스, 예.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하는 그 젊은 층의 그 반발을 갖다가 좀 무마시키려고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비난도 많이 엄청 받았죠. 많았었는데. 정치에 무관심을 예, 두기 만들려고 위해서 했다. 그리고 우민화. 네. 그거는 이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예. 이런 것 가지고 한 거다. 예, 이런데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예. 아니 청와대 안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게 국민들이 스포츠하고 가까워지고 또 운동 선수들도 프로화되면서 수입이 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수입도 늘고 그 대신 기업에서는 광고 효과도 있고 예, 그랬죠. 그 후에 많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스포츠가 세계 강국의 대열에 들어갔죠. 그게 이제 82년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예.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예. 의외로 일본을 따돌리고 중국 다음에 2등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 돌아오면 금메달 딴 선수 얼마, 감독 얼마 뭐 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돈을 줬었지 뭐 어느 무슨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왔는데 그 기준으로 가지고 봉투를 쫙 내다 놓고 우리 직원들이 예. 얼마씩 좀 더 넣었어요. 예. 그래가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 예. 선수 초청하고 하면서 줬는데
아니 우리 직원이 처음에 혼자서 뭐 한 2명 일하다가 이 돈이 안 맞단 말이에요. 예. 10만 원짜리 수표가 넣었는데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2분, 3분 넣고 그래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 후에 그걸 스포츠 저 체육 기금이 체육 예. 뭡니까? 예. 체육연금 예. 메달 따면 예, 얼마 예, 준다 예, 그거 예.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따고 나서도 언제까지 10년간 얼마 준다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 돈을 모금했는데 아웅산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정주영 그 기업인들이 예. 이 돌아가신 사람분의 자녀나 가정 이걸 도와줘야 된다. 내가 돈을 모았어요. 예. 그 모은 거 가지고 체육 기금도 쓰고 예. 그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도 만들고 그게 소위 이 나중에는 일회 재단으로까지 이제 커졌지요. 예. 그 차관님께서는 뭐 전두환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정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정부들을 경험을 해오셨을 텐데 그야말로 젊으셨던 시절에 체험을 했던 이 전두환 정부 7년은 어떤 정부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7년간 다 있은 건 예, 아니지만은 이제 3년 있고 나머지 4년은 교육부로 가셨는데. 교육부에 와서 있었는데 예. 내 생각으로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아주 취약했고 예. 그 후에 결정적으로 취약한 게 IMF인데 예. 그 전에도 최 대통령 시기에 이미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2차 석유 예, 파동이었죠. 1, 2차 석유 파동이 와가지고 최 대통령이 그 석유 얻으러 얻으러 중동에도 갔죠. 예. 갔죠. 그 사이에 이제 5.18이 일어나가지고 뭐 또 돌아오시고 뭐 네. 했는데 그렇게 경제가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 예. 이거를 사회 질서를 잡고 예. 제도 개혁을 하고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경제가 살아나고 예. 그 후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예. 국가를 안정시켰다 예.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의지가 강하고 예. 용기가 있고 책임을 지는 그런 양반이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봐도 안 되겠냐. 예. 그러나 너무 내가 미사의 여구를 가지고 많이 칭찬하기는 어렵고. 지금 또 댓글창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예.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5공화국 시절에 그 대학 졸업 정원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신입생을 원래 인원보다 한 30%? 뭐 30% 정도 좀 이렇게 덧뽑고 학점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졸업을 제한해 가지고서 딱 그 정원 숫자에 맞추는 그런 졸업 정책을 했는데 정원제를 했잖아요. 이게 그 학생들이 이제 학생 운동 같은 거 제대로 못 하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의견인지요? 과외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부작용이 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외를 금지를 시켰고 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호를 넓혀줘야 되겠다. 해가 대학 입학 정원을 30%를 더 뽑게 하고 예. 졸업은 100%를 해라. 예. 30%는 탈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교육부의 교육의 행정을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예. 초중고등학교는 보통 교육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해가지고 신체를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예, 예. 그다음에 기초 지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면 딱 손 놓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기업에서 뽑을 때 그럼 우수한 놈을 뽑느냐? 예. 그게 그 기업에서는 뽑을 때 뭐냐 그럼 국영수 시험 봐가지고 뽑는다고요. 뭐 영어 그 뭡니까? 예. 얼마나 잘하느냐, 토익 점수, 뭐 토플 점수 뭐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그런데 예. 그런데 사실 최후의 그 사용자가 기업이라고요. 예.
기업에서 아이 무역하는 놈한테 영어 잘하고 예.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공과대학 나온 놈한테 그거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 수학 시험도 안 보고. 예. 예. 그러니 이게 최종 수요자가 사람을 뽑을 줄도 모르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콩나물에 많이 커는 놈은 그 놈만 속속 뽑아가서는 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 놓고 자라난 거 요것만 뽑아 먹는다. 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어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졸업정원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탈락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락을 시키지도 않고 그래 이제 학생들 파워가 강하고 그렇게 교수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성공을 못 했어요. 예, 폐지됐죠. 예, 왜냐 그러면 그거 빠져나가는 구멍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그 기간을 넣는다든가 아. 또 그 학생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뭐 족보를 가지고 시험 정보를 보고. 가지고 뭐 이걸 하고 그런 그 정부가 이제 나중에 가서 그걸 풀었잖아요. 예. 푸니까 뭐 먼저 나간 사람만 바보지.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 하는 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그 정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리 졸업 정원제도 참 졸업 정원제는 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었는데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 학생이 공부를 하게 한다. 예. 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데모를 못 한다. 이래가지고 데모 못 한다는 데다가 중점을 두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아, 비판이 그렇게 하죠. 예. 데모라 하면 말도 못 합니다. 어. 이한열 씨 사건 뭐. 네. 박종철 예.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부 7년을 정리를 한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국정 운영을 위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예. 그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해서 국정 운영을 예, 많이 했다. 참고를 하셨고. 이렇게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모든 분야에서 자율화를 하겠다. 예. 자율화를 가지고 이제 자율화. 키워드로 해서 예. 국민들에게 진짜 자유를 그 선물한 이런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는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앞서가자 그래가지고 스포츠 과학화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스포츠가 아주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기반을 다진. 그럼 맞습니다. 네. 그 저기 세계 스포츠 강국이 소련하고 예. 옛날에 동독아니었어요. 동독이었죠. 예. 네. 그거는 뭐 국가에서 일부러 키워가지고 쫙 한 거고 일본도 일본의 그 배구 여자 배구 유명한 여자 배구 그것도 강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고 예. 그러니까 뭔가 넘보다 후발주자가 앞에 나설라 그러면 예. 그런 집중과 이 후원이 예. 따라야 되는데 그걸 좀 했고 또 하나는 그 이분이 자율화만 한 게 아니라 민간화를 많이 시켰어요. 민영화. 민영화로 지금 민영화인데 그때는 국가에서 예술도 문화도 가지고 있던 거를 예. 자꾸 민간 기구에 했어요. 넘겼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립극장 산하에 그 교향악단, 예. 연극, 네. 국악이 있었는데 이거를 KBS 교향악단으로 넘겼잖아요. 그때 이은홍 씨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어허. 그런데 이제 이은홍 씨한테 방송 장비를 뭘 현대화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걸 조금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받게 했어요. 예. 받게 해가지고 KBS 교향악단도 만들고 국전을 네. 이거 민전으로 바꿨어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합예술학교 예. 한예종. 한예종 예. 그거를 이 양반도 또 이야기하고 예술의 전당 예.
싹 만들고 지방문화회관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참.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는 중앙청 예. 그걸 헐자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특히 헌문도 씨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지. 이거 일제 잔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나라는 어지로 그걸 헐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런데 왜 그럴 필요 있느냐? 예. 세계 다른 나라 가보면 치욕의 현장도 역사다. 예. 뭐 그거 놔두고 많은 사람이 가서 보고 여기가 그런 데구나. 이래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박물관으로 예, 개조했죠. 박물관으로 예, 개조했죠. 예, 예. 그걸 했는데 YS 정부에 들어와서 그 다 싹 뜯어부셨죠. 없애버렸어요. 예. 아, 그 없앴는데 돈 들고 아이고 난 참 그런 거 많아서 또 저 서대문 형무소도 그냥 두고 제암리 교회도 그냥 두고 다 저 베르사유 궁전도 가보면 예. 그 근데 옛날에는 감옥소였거든요. 예. 그도 저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에 크렘린 예. 그것도 제정 러시아의 궁전 아니었어요. 예. 그 그냥 쓰고 크렘린 궁의 반 이상은 박물관으로 지금 예, 쓰고 쓰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시대 그러면 무슨 막 독재 시대니 뭐니 뭐 이렇게들만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뭐 학생들 뭐 제가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일본 군복 같은 그 검은 네. 옷에다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 삭발하고 예. 이런 그 시대를 살았는데 네. 이제 학생들에게 머리도 길르게 하고 교복도 이제 너희들이 골라라 예. 뭐 이렇게 봐도 파격적인 자유가 주어진 그런 시대였다. 예. 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변도로만 가지고 그 한중로만 가지고 그 사회를 볼 게 아니라 예.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예. 지금 그래서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예. 이 시야를 넓게 해가지고 이면도 보고 저면도 보고 다 그걸 해야지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싸그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오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공부 이른바 이제 경연의 부활 그리고 그 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올림픽 유치 자유화 개방화 민간화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참 전두환 시대는 참 젊고 박력 있고 정말 뭔가 막 돌격 뭐 이런 그 느낌이 나는 시대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지 일할 맛이 났어. 일할 맛이 나는 일할 맛이 났다. 예. 공무원들이 신났던 예. 시대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 1시간이 넘도록 그 아주 뭐 전두환 시대를 증언해 주신 우리 조경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50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막 미친 듯이 뛰는 물가를 잡아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순채공국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정권에게 물려준 이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이석채 장관이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좀 그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이 참 5공화국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오늘 좀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